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6번을 보세요. 자, 보통형 흡입 노즐을 사용하는 굴뚝 배출가스의 흡입 시에 10분간 채취한 흡입량이 섭씨 가스 밑에서 읽은 값이 60리터였다. 이때 등속 흡입을 향하기 위한 가스 밑에 있어서 등속 흡입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등속 흡입 계수 I는 VM 나누기 QM 곱하기 T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먼저 식을 먼저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I%라는 것은 등속 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VM이라는 것은 흡입가스량, 그리고 QM이라는 것은 가스 밑에 있어서 등속 흡입 유량, T라는 것은 흡입 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속 계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등속 계수의 범위가 90%에서 110%죠. 그래서 공정시험법이 개정되면서 90에서 110%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등속 계수가 90%일 때에 뭐를 계산을 하는 거죠? 등속 유량을 계산하는 거죠. 자, 또 110%일 때 등속 유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계수 구하는 공식을 등속 유량 QM으로 바꿔요.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VM이라는 게 얼마냐면 VM이라는 게 60리터입니다. 자, 그리고 I라는 값은 90%일 때를 나타내니까 0.9, T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10분. 따라서 계산하시면 6.67리터 per minute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110%입니다. 등속 계수가. 그러면 60리터하고 10분은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서 I 값만 110%니까 1.1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5.46리터 per minute. 그럼 범위는 5.46에서 6.67리터 per minute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등속 흡입 계수 I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등속 계수의 범위가 90에서 110%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고정상 액체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은 고정상 액체입니다. 사용 온도에서 전기압이 낮고 점성이 작은 것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기압이 낮고 점성이 작아야지 빨리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번은 맞습니다. 전기압이 낮고 점성이 작은 것. 그리고 사용 온도에서 전부 다 전기압과 점성도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가번이 정답입니다. 전기압이 낮고 점성도가 작은 것.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보면 분석 대상 성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압이 낮고 점성이 작은 것, 화학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화학적 성분이 일정한 것을 고정상 액체의 구비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 헛광차 분광법을 사용해서 이산화황을 분석할 때 간섭 성분으로 오존이 존재할 경우에 다음 조건에 따른 오존의 영양을 산출한 값은 자, 오존을 첨가했을 경우에 지식값은 0.7 마이크로몰 per 몰, 오존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지식값은 0.5 마이크로몰 per 몰, 분석기기의 최대 눈건값이 5 마이크로몰 per 몰, 분석기기의 최소 눈건값은 0.01 마이크로 per 몰입니다. 그러면 오존의 영양을 나타내는 공식에 보면 A, 오존 첨가 시의 지식값입니다. 자, 그러면 오존 첨가했을 때 지식값 A라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는지 하면 0.7 마이크로몰 per 몰이죠. 그리고 B라는 오존 미첨가 시 지식값 0.5 마이크로몰 per 몰입니다. 자, 그리고 C라는 최대 눈건값은 5 마이크로몰 per 몰이 되는 거죠. C.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오존의 영양을 나타내는 값은 지금 0.7 마이너스 0.5 나누기 5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보지 않았던 공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황화수소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메틸렌 블루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액은 수산화소듐용액 4g/L다. 우리가 황화수소의 흡수액은 뭐를 사용하는 거죠? 아연아민 착염용액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나번에 메틸렌 블루의 흑광도는 670나노미터 부근. 그럼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 되는 거죠.
시료 채취량이 0.1에서 20리터인 경우에 황화수소의 정량 범위는 1.7에서 140ppm, 그리고 배관 중에 수분이 응축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시료 채취관과 흡수변까지의 사이를 120도씨로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래서 주로 우리가 대기에서는 흡수액을 잘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의한 플루오린 화합물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카본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분광 광도계 측정 시 흡수 파장은 460나노미터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얼마죠? 620나노미터죠. 자, 620나노미터니까 무슨 색깔을 띠느냐면 청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정량 범위는 플루오린 화합물로서 0.05ppm에서 3.73ppm, 방법 검출 한계는 0.02ppm입니다. 답은 시료가스 중에 알루미늄, 철,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 이온이나 인산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방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적절한 시료 채취를 이용해서 얻은 시료 흡수액을 일정량으로 묽게 한 다음 완충액을 가해서 pH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 완충액이라는 것은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란타닌과 알라자닌 콤프렉션을 가해서 생성되는 생성물의 흡광도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하는 방법.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나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임명기간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죠?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연료, 휘발유의 제조 기준 중에서 벤젠의 함량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벤젠은 얼마의 함량이 있어야 되겠죠? 0.7% 이하. 따라서 정답은 답은.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배출구의 자가 측정 기준은 자, 단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종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합계가 18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8톤이라고 하면 몇 종에 해당하나요? 3종에 해당해요. 그래서 3종에 해당하는 자가 측정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가 측정이 종별로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이죠. 먼지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합계가. 자, 따라서 1종 사업장은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2종 사업장은 20에서 80톤. 그러면 매월 2회 이상, 그리고 3종 사업장은 10에서 20톤,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리고 4종 2톤 이상, 2에서 10톤, 5종은 2톤 미만. 그래서 4종과 5종은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반기마다 1회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3종까지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몇 종에 해당하는 자가 측정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처럼 우리가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종, 2종, 3종의 종별을 파악해서 자가 측정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문제가 더 까다롭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연료를 포함하는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그리고 방지시설의 상세 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서류에 한번 어떤 서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료입니다. 연료를 포함하는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그리고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그리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존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의 제조 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 방법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표시 크기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에 갈로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갈로에 해당하는 크기가 얼마죠? 100분의 30 이상. 따라서 답번이 정답. 100분의 30 이상.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6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존법령상 기관 출력이 130kW 초과인 선박의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문제와 답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라번이 정답. 그래서 문제와 답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기환경보존법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대기오염도의 검사기관입니다. 자, 대기오염도의 검사기관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유역환경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보존협회라는 것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그래서 오염도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8번은 헷갈리기도 하고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대상 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자, 답은 산업용 열병합 발전소. 산업용 열병합 발전소는 풀이해 보시게 되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해당하느냐? 발전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따라서 가번이 바로 정답. 이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다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전체 본래의 시간당 총 정발량이 0.2톤 이상인, 정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 냉난방 사업을 위한 시설, 지역 냉난방 사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집중 난방 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 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대상 시설에 해당을 하죠. 그렇지만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됩니다. 발전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9번을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령상 벌칙 기준 중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자, 가번을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측정기기의 부착을 측정기기 부착에 관계되는 내용을 위반한 자가 있죠. 자,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나번 황연료 사용 제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황연료 사용 제한 조치, 이 내용도 마찬가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제작차 배출효율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작한 자. 자, 자동차 제작차 배출효율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대기오염 물질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하죠. 다음에 배출가스의 전문 정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점검 또는 확인 검사 업무를 한 자. 자, 라번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기서 5년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 내에서 지금 서로 다른 것은, 그러니까 7년 이하 징역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딱 한 개 있네요. 그죠?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와. 대기환경보존법령상 가스 형태의 물질 중에서 소각 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소각 처리시설에서 일산화탄소의 배출효율 기준은 우리가 환경기준치,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치와 배출효율 기준치는 달라요. 배출효율 기준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칙 기준이나
지금 배출효용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출제된 문제를 우리가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90번의 정답은 나번입니다. 50 이하가 되죠.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환경부 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롭게 설치되는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엄격한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 중에서 오존에 대한 경보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대기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간로인 경우에서는 주의보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보로 전환하는 그 기준치를 우리가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은 0.12 ppm 이상 0.3 ppm 미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주의보라는 것은 발령 기준을 보면 주의보라는 것은 0.12 ppm 이상, 그리고 경보라는 것은 0.3 ppm 이상, 그리고 중대경보라는 것은 0.5 pp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에요.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다시 주의보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의보로 전환하려고 하면 경보 단계 아래의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12 ppm 이상, 0.3 ppm 미만인 경우에서는 경보에서 주의보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가금의 부과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 배출량 산정 방법 중 초과 배출량의 공제분 산정 방법이다. 간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3개월간 평균 배출 농도는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에 간로를 산술 평균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간로라는 것은 몇 분 평균치? 5분, 10분, 30분, 1시간 있네요. 그죠? 30분 평균치를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악취 방지 법령상 악취 검사 기준의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간로에 알맞은 것은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보유 차량의 국가기관의 악취 검사 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기관의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간로 보존하여야 한다. 답은 실험 일지 및 검량성 기록지, 답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답은 정도관리 수행 기록철. 그러면 자, 보존하는 기간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죠? 자, 지금 여기서는 악취 검사 기간입니다. 자, 악취 검사 기간은 3년간 보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초과 부과금 산정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 부과금 대상 물질에서 1kg당 부과금액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수업 마치거든 복습을 하면서 이론으로 다시 가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2130원, 황화수소는 6000원입니다. 이황화탄소는 1600원, 시아나수소는 7300원이죠. 따라서 가장 높은 금액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시아나수소 73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1kg당 부과금액을 보면 황산화물을 보면 500원이죠. 그리고 먼지는 770원, 질소산화물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130원, 암모니아는 1400원, 황화수소는 6000원, 이황화탄소는 1600원, 불소화물은 2300원, 염화수소는 7400원, 시아나수소는 7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kg당 부과금액과 오염물질, 초과 부과금 대상 물질을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라번이 정답.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미세먼지 PM10의 대기 환경 기준은 연간 평균 기준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에 나오는 대기 환경 기준치는 매회 출제가 돼요. 그런데도 아직 안 해온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 내용을 숙지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5번 이상만 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미세먼지 중에서 PM10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평균치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반면에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연간을 찾으니까 50이 정답,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반면에 초미세먼지라는 PM2.5를 보시게 되면 연간은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24시간은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라는 거. 자, 따라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PM10으로 나올 수도 있고 PM2.5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에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번에 스티레는 250이 아니고 얼마죠? 300.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는 360이 아니고 210. 그리고 자일렌은 360이 아니고 7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반면에 에틸벤젠은 36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니까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주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악취방지 법령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횟수 기준은, 자,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위임 업무 보고사항, 위탁 업무 보고사항. 그래서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5개, 위탁 업무 보고사항이 4개.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악취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연 1회. 그래서 악취에 관계되는 것은 무조건 연 1회입니다. 대기에 관계되는 것은 위임 업무 5개, 그리고 위탁 업무 4가지로 분류해서 기억하시고 악취는 무조건 연 1회.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배출가스 검사 대상 자동차의 상태를 검사할 때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행식 기관의 경우에 계기판의 온도가 기역 또는 계기판 눈금이 니은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서는 원동기실 덮개를 열고 디귿이 지난 후에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문구는 40도씨 이상, 그죠?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문구는 4분의 1 이상,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시간은 5분 이상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라번. 그리고 100번 악취방지 법령상 지정악취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정악취 물질이 아닌 것은 가번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나번에 메틸메르캅탄, 나번에 톨루엔, 나번에 벤젠.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지정악취 물질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표가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벤젠은 우리가 냄새가 유발되는 물질이지만은 악취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악취 물질에는 벤젠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했을 때는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시 정리를 하라고 하면 이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 정리는 시험 칠 때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여러분들 모르게 쑥쑥 올라가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꼭 해주면, 미리 한번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는 것처럼 한 번만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잘 없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하는 게 합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